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받은 질문인데 이 주제죠. 지금 유학 가면은 시기가 너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미루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유학 시기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가면은 너무 안 좋은데? 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몇 번 대답을 해드리다가 이거를 그냥 아예 컨텐츠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유학의 시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 이거잖아요. 일단 너무 비싸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요. 작년에 7%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올해 2022년에 상반기에만 9%를 찍은 걸로 제가 기사를 그때 봤었거든요. 이게 진짜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인데 월세, 아파트나 뭐 이런데 학교 기숙사 그게 막 동시에 다 올랐어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당연히 학교 학비도 등록금도 엄청 올라갔을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고 막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계속 연준 금리 회의할 때마다 계속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 2번, 3번 하면서 지금 이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는데 한국의 금리가 지금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미국보다 낮아요. 원래 한국 금리가 높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달러 강세로 이어졌죠. 원화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1,300원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1,322원 더 올랐어.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1,400원을 찍을 것 같다. 물론 환율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바보 같은 짓이랑 다름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도 비싼데 와서 또 물가까지 비싸니까 와씨 비싸서 못 가겠네. 이거 인정합니다. 이런 이유는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 상황이 도저히 경제력이 안 돼서 지금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돈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돈을 더 모은다든지 해야겠죠. 근데 이게 참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잡기가 참 힘들거든요. 웬만하면 이런 거 막 신경 쓰지 말고 나와라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막 올랐으니까 아마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감당이 가능하다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비싸서 돈을 아껴야지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오케이 어쩔 수 없는데 가능은 하지만 비싸니까 좀 돈을 좀 아껴야지 좀 기다려보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의 가치가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시간이 더 비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유학을 나와서 적응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만 하다면은 그냥 뭐 나와라. 부모님 설득해서 좀 비싸긴 하지만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만약에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도 와가지고 취업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가성비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또 이제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취업도 안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돈만 쓰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게 아니냐. 일단 이 생각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이 생각은 이미 자기가 실패할 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좀 너무 나약한 생각이다.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이미 나는 실패할 거라고 본인 인정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야. 이미 실패를 가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취업률이 많이 하락했죠. 취업률이 많이 하락했는데 금방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더 이상의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취업 시장이 아직 활발합니다. 예, 이직도 아주 잘 되고, 예, 그래서 이 취업률은 걱정하지 마시라. 예, 좀 이따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막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게 외국인에 대한 취업이 문호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막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면은 트럼프 때는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어가지고 뭐 이민 문호를 닫고 이민을 어렵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트럼프 탓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이든이잖아. 대통령과 정치권을 탓할 수도 없어요.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주권 받기가 힘들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힘들거든. 영주권 받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폭등하고 등등등. 근데 그런 뭐 경제적인 위기나 뭐 대외적인 외교적인 위기 예전에는 뭐 부시 이럴 때는 뭐 심지어 전쟁도 했잖아요. 중동이랑 여러 가지 막 그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다 변명이 안 돼요.
왜냐? 외국인 취업은 항상 어려웠어, 이거는.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데,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저 때도 어려웠고, 저 이전 세대도 어려웠고, 계속 어려웠어. 지금도 그냥 계속 똑같이 어려운 것일 뿐이에요. 지금이 더 어려워진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요즘에 등장하는 약간 새로운 걱정? IT와 빅테크 업계들이 몸살기가 시작됐어요. 막 요즘에 최근에 테슬라도 그 뭐라 그러지? 오토파일럿? 자율주행하는 팀 전체를 해고시켰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 이런 데도 갑자기 많이 잘 뽑다가 요즘에 잘 안 뽑는다. 이제 막 되게 확 줄였다. 이런 기사도 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빅테크 업계들이 왜 갑자기 코딩쟁이들을 안 뽑느냐. 예? 또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예측을 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빅테크 업계들의 CEO들이 이제 막 다 리세션을 이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몸통을 줄이는 거죠. 예. 인건비를 줄이고 사이즈를 줄이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LC 리세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적합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좀 견해들이 다 달라요, 각자. 그리고 US 뉴스 여기는 보면은 연말에 리세션을 맞을 것이다. 뭐 아무튼 이 기사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리세션을 예상하는 게. 그러니까 저의 견해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리세션이 약하게 왔다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느낌상. 그냥 왜냐면 잡마켓이 가장 큰데, 리세션이 잡마켓이 좋거든. 사실 불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시경제에서 이거랑 가장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죠. 여기 보면 지난 한 20년간의 실업률인데, 제가 글로벌 공대인 채널 처음에 시작할 때 했을 때가 요쯤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이때가 3%대였어. 제가 예전에 2년 전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실업률 3%라는 거는 사실상 실질적인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업률이에요. 이때가 진짜 최고 호황이었지. 트럼프 때잖아요. 마켓만 봤을 때는. 근데 이때 쫙 올라간 게 그거잖아요. 코로나 시작됐을 때 이게 2020년 4월인데 이게 한 15%까지 올라갔어. 막 다 잘린 거지. 왜냐면은 코로나로 문을 다 닫아가지고 락다운 시켰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이.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금방 회복했죠. 지금 다시 3%가 됐어. 이때가 10% 찍었을 때가, 이때가 뭐였냐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예요. 이때는 확실한 리세션이었지. 1년 사이에 푹 올라갔다가 서서히 회복해. 서서히. 이 회복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죠? 한 10년에 걸쳐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해왔지. 제가 유학을 시작했을 때가 요 때였어. 2012년. 제가 졸업할 때가 2013년. 이때 실업률이 7%에서 8%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핑계 댈 수 있어요? 3%인데 실업률이? 핑계가 될 수 없단 말이야. 나는 7%일 때도 취업을 했는데 지금 안 좋다고 징징대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구린 상황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막 미디어라든지 언론에서 막 기사들 보고 막 기사들은 항상 이게 충격적인 거,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계속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겁먹을 필요 없다, 쫄지 말자, 이거죠. 제가 답답한 게 이거였어. 언제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이 잘 되는 시기가 있었나요?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이 잘 되는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안 되니까 막 옛날에 세탁소 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예? 할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블루칼러 잡.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솔직히 여기서 석사하고 뭐 박사하고 이렇게 약간 고학력이면은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예?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지식 노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예? 나름의 미국인들 경쟁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지금은 더 열려 있어요.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정치권 이런 거는 잊으세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어. 저는 오바마 때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때 딜레이가 엄청 됐어. 그러다가 트럼프로 바뀌고 나니까는 4개월 만에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때에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또 밀리는 거 아니야? 앞에서도 이미 엄청 밀렸는데. 근데 트럼프 때 저한테 호재로 된 게 뭐였냐면, 그때 불법 체류자 다카를 막으면서 이민국이 할 일이 없어진 거야. 왜냐면 오바마 말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불법 체류자 구제 개혁을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이민국이 엄청 바빴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취업 영주권이. 그러다가 트럼프가 되면서 막히면서 EB2나 EB3 이런 애들이 완전히 빨리 승인이 된 거지, 트럼프 초기에.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트럼프 때 자기는 오히려 밀려가지고 트럼프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때 오바마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 이런 거는 뭐 아예 그냥 신경을 끄세요, 이제부터. 저한테 묻지도 말고.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 또 이번에 중간 선거가 오잖아요, 미국에. 어떻게 공화당이 이길 건 민주당이 이기면 뭐 어쩌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 아무런 상관이 없다. 코로나 때 이게 굉장히 혼란이 심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상담 신청하신 그 회원분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다시 대학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락다운 하면서. 어차피 지금 온라인 수업인데 이게 비싼 돈을 내고 온라인 수업을 가서 듣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 그죠? 저는 온라인 수업이라도 나오라 그랬어. 근데 부모님이 그때 코로나 걸릴까봐 말리세요. 왜냐면 이때 초창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한국은 그 감염자가 많지 않고 미국이 엄청나게 쫙 증가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이 막 방역을 잘하네 칭찬하고 뭐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막 선언다고 그랬어. 끝난 줄 알고 코로나 종식 선언하고 막 그랬었어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은 이제 이미 걸린 사람 다 걸리고 끝났는데 그래프가 한국은 뒤늦게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과 6개월 차이로 이게 바뀌었던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앞에 미국이 엄청 심할 때 그때 유학을 미룬 저기 회원이 있었어요. 그때 미뤄가지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저랑 상담을 하는데 엄청 후회를 했어. 왜냐면 그때는 한국에 확진자가 엄청 많았거든. 그때 그냥 갔으면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화이자를 이제 출시하니 많이 이러고 있었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애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 왜냐면 화이자 백신을 먼저 맞으면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지금 그것도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국에서는 그때 화이자 백신이 없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막 우리는 뭐 구린 거 맞고 미국 애들은 좋은 거 맞는다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때 6개월 전에 자기를 못 나가게 말려가지고 코로나 미국 가면 지금 큰일 난다고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가을 학기 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유학을 포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써서 갈까요? 막 그래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그 회원분이. 그때 그냥 맞더라면 만약에 저한테 6개월 먼저 이제 상담을 했다면 나는 그냥 나오라고 했을 거야. 코로나고 나발이고 안 걸려도 안 죽으니까 나오세요. 얘기를 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다. 예. 그런 사소한 팩터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안 그래요? 미국은 1초라도 빨리 오는 게 낫다. 이게 제 생각이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막 단톡방에서도 얘기하고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안 될 만한 환경들 그런 요인들을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영원히 못 나오지. 예? 안 그래요? 그게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맞아가지고 지금이다라고 딱 나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올까 과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코로나 때 유학을 왔던 애들은 봤죠? 그 언임플레먼트 레이트 2020년에 시작해가지고 석사 유학에서 2년 지나고 지금 취업한 상황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만약 요때 나와가지고 코로나 요때 딱 졸업을 했어. 이거는 망한 거지. 이건 진짜 운이 뒤지를 높드는 거지. 근데 보통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뭔가 좋아 보일 때 남들 하는 거 보고 좋아서 따라가면은 망하게 돼 있어. 남들이 다 안 할 때 나는 뭔가를 하면은 돼. 이게 인생이 파도 아니에요. 예? 타짜에 나오잖아. 예림이 하는 그 사장님 예림이 이러면서 화투가 뭐야 이러면서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가면 그 다음 올라가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다 좋을 때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 졸업하면 망한 거고 코로나 때 나와가지고 지금 졸업했으면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이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어차피 지금 이대로 있어도 답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지들 한국에 뭐 있는다고 해서 뭐 뾰족할 수 있어요? 예? 한국에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예. 2년, 3년 더 기다리면은 바뀌는 건 늙은 자신의 모습밖에 없다. 예. 똑같다. 예. 더 늙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영어를 더 준비해서 영어를 더 잘할 것 같아요. 2년 뒤에 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결론은 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예.